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체제 회사에서 올해 7월과 8월 서울의 날씨 예보가 제공됐는데 이게 인터넷상에서 화제입니다. 비공식 날씨 예보긴 하지만 7월은 한 달 가운데 사흘만 빼고 전부 다 비 소식이었고요. 8월은 이틀만 제외한 모든 날에 비가 내린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7월과 8월 모두 화창한 날은 하루에 불과했는데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 자료일지요? 기상청 측으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통보관님도 이거 기사랑 자료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7월과 8월 거의 내내 비가 내린다는 건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로에 네. 가깝다. 네. 예. 그 예측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상 예보라는 걸 그동안 많이 받아오시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과학적으로 가장 길게 이 어떤 정량적이고 자세한 예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중계보 기간이 포함되는 열흘까지를 최대로 보고 있고요. 아, 열흘 정도까지만 내다볼 수 있다, 과학적으로. 네네. 예. 그 이후는 이제 기후 전망이라는 형태로 해서 예. 굉장히 조금 포괄적이고, 조금은 좀 함축적인 내용을 담은 그러한 정보 형태로 이제 1개월 전망과 3개월 전망으로만 내보내는 게 최선이고요, 지금. 예, 예. 이렇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특정 회사에서 내보낸 어떤 2달, 3달까지 일자별로 이렇게 예보를 낼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비가 온다라는 날씨 예측은 어떤 원리로 내다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비가 온다라는 날씨 예측은 과학적으로 이제 그 3가지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이 현재 날씨를 관측할 수 있는 현재 실황, 관측이 되겠고요. 예.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수치 모델입니다. 수치 모델이요?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 이제 활용 점정을 찍는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보관의 이제 경험과 노하우인데 이 3가지가 모두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이 3일에서 열흘치의 그 예보가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까지 나가는 예측은 이 중에서 단 한 가지 수치 예측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단순하게 단순 열거 형태라고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예. 아마 오차가 꽤나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과거의 기록상에요. 7월이나 8월 이렇게 여름에 상당히 많은 날에 비가 온 적이 있습니까? 이 예보처럼요? 이렇게 날씨를 보면 이제 7월, 8월 달에 이제 장마가 끼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8월 달로 접어들어서 장마가 끝나더라도 국제적인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다소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10년 들어서도 대략적으로 한 3번 정도의 이런 7, 8월 달에 한 달에 20일씩 이제 비가 이어지는 날들은 몇 번 있죠. 서울을 기준으로. 있었군요. 네, 네. 그러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올해 한번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게 날짜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달라질 수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날씨 예보가요. 한 컴퓨터 운영체제 회사에서 제공이 된 건데 법적으로 굳이 따지면은 이게 기상청 허가 없이는 예보할 수 없게 돼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기상산업진흥법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특정한 재원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인력을 구비를 해서 기상청정의 허락을 한 그러한 기관에서는 이제 예보라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는 이제 예보라는 행위를 현재는 할 수가 없겠고. 그렇군요. 이번 경우처럼 그렇게 해외 회사여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국내에서 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상 정보 또는 날씨 예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냥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정보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국민분들의 생활 양식을 결정하게 하고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이러한 그냥 단순한 예측을 하는 정도 수준에서에 그치는 것은 뭐 요즘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도 많이 있지만 어떤 공식적인 그러한 정보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날씨 예보 보면요, 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때도 많은 것 같은데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앞서서 3번의 예보관의 그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 변화를 누구보다 체감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예보라는 걸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재에 대한 상태도 필요하지만 과거에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날씨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수치 모델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에 이제 들어있는 여러 가지 관측 데이터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기상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제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수치 모델 자료도 이 일부 통계 자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점점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되냐면 우리가 최근에 뭐 기후 변화라든지 지구 온난화라고 해서 단순히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수준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예. 그렇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그 안에 함축되어질 수 있는 수증기의 양도 점차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한 번 내릴 때 비의 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어르신들부터 보면은 굉장히 비가 강하게 왔다라고 하더라도 뭐 과거에는 그게 시간당 20에서 30mm에 그쳤다면 비단 작년 같은 경우로 보면 8월 8일에 시간당 14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극한의 값을 뛰어넘게 되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그 현상들이 앞으로는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후 변화라는 것이.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더 위험하고, 예. 그리고 더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예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통계 자료들에서는 그런 극한의 값들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예.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보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더 예측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런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또 예보를 했다고 혹시나 틀리면은 또 비판도 많으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뭐 비판은 뭐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숙명 중에 하나죠, 예보관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단 1분이라도 미연의 그런 정보들을 더 빠르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분들이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이제 그러한 피해로부터 조금이라도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면 예. 뭐 예보가 좀 틀리더라도 실황적인 측면에서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재난 문자와 관련된 그런 날씨에 관련된 신속한 문자도 저희가 좀 계획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여름 날씨 전망들 보다 보면은 엘니뇨라는 얘기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보면 그 태평양 부근에 있는 해수 온도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이제 엘니뇨 기간이다 또는 라니냐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중에 올해는 이제 엘니뇨 기간으로 넘어가는 해가 되고요. 좀 강해지는 시기는 이제 6월 달부터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러한 어떤 전 지구적인 수온의 변화들이 특정 기압계를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의 의미에서 어떤 구도를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름철에 막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또는 굉장히 더운 날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 그런 엘니뇨나 어떤 다른 기후적 요소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결정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과거 통계로 보면 이런 강한 엘니뇨가 나타난 시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의 양이 좀 더 증가하고 그 비가 오는 날이 많아짐에 따라 좀 흐린 날로 인해서 기온은 평년보다 좀 비슷하거나 좀 낮은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경향성으로 나타난다라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올해는 지금 일단은 5월 23일 기준으로 이제 3개월 전망이 다시 나갈 지금 예정이긴 한데요. 예. 그전에 저번 달에 나갔던 이제 3개월 전망에서 보시면
올해 여름철 이제 6, 7월 달이 평년에 비해서 기온도 좀 다소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 엘니뇨의 영향만 가지고 지금 여름철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언급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기요금 일부에서 얘기 나누기도 했고 또 오늘 벌써 30도가 넘는 곳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 얼마나 더울지 걱정되는데 뭐 잠깐 한 줄 전망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이제 사실 매우 어렵고 아까 MS사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예. 비슷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올 여름철이 어떻게 됐다라고 제가 이제 확언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예.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고온현상은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덥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여름철이 우리가 이제 기단이라고 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뜨겁고 습한 공기 영향 받기 때문에 매우 더운 거라고 하면 예. 지금은 일시적인 이동성 고기압이 그런 북태평양 고기압과 같은 역할을 잠시 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온이 이렇게 높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 이동성 고기압은 이제 우리나라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고온 현상은 오늘 뭐 늦게까지 뭐 내일 어느 정도까지 좀 나타나다가 점차 좀 기온이 다시 평년의 값으로 회복하는 그런 형태로 가될 거다라는 알겠습니다. 정도의 정보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이었습니다.